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을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에 세워진 이슬람 왕비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라딘의 아버지 아이유브는 12세기경 이라크의 시라에서 셀주크 투르크의 통치자 밑에서 활동하던 쿠르족 용병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서 왕조의 명칭이 유래되어 아이유브에 등장한 인물이 요업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아이유브는 다마스코스 총독에 있는 데다 그의 형제인 시르크와 함께 십자군의 전쟁에 대비해 시리아를 통일하였습니다. 삼참이 시르크가 죽은 후 살훗 아띠는 재빨리 이집트를 장악하였습니다. 1169년 다미에타를 침공한 십자군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771년 파티마 왕조의 마지막 칼리파 알-아디드가 죽자 시아 계열의 이스마일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나아가 열성 무슬림들을 동원해 십자군에 대항한 통일 전선을 구축하였으며 이집트를 당대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왕국을 침공하여 하틴 전투에서 그 주도국을 괴멸시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역적을 세웠습니다. 살라딘의 통치하에서 유지되었던 유대군 그 죽음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진짜 가시인들에게 토지를 분면됐다. 그 가시인들이 각자의 법규에서 자치적 성격의 내정을 시행함으로써 아이유브 왕조는 공권하고 반봉건적 성격에 가는 연합체를 멸망하였습니다. 살라딘은 죽으면서 장남 아프달 알에게 다마스코스를 맡겼으며 차남 알-아지드 우스메르겐 카이로를 맡겼습니다. 삼남 자르까지에게 알레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들에게 그의 아쉬움을 경계하여 동국면 자질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맡겨 그 아들들이 반포자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반목 끝에 오히려 아들이 조카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알카미를 카이로 총독으로 두었습니다. 자신은 다마스코스에서 술탄이 되었으며 아들이 술탄이 되면서 그의 통치 시기에 신성노아 제국가가 아이유브 왕조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습니다. 해상 강국 베네시아에게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사행특권을 부여하며 교섭하는 등 기본 고위 해협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이유브 왕조의 분파 유도 전담이었습니다. 1618년 로마 교황은 아크레장 드브리엔 공작을 총상은 사령관을 하는 5차 십자군을 원했습니다. 동년 8월 5차 십자군의 침략으로 다메타 공방병이 한창일 때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쟁벌을 받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전쟁은 소금 상태로 들어가고 그 아들 카밀은 다메타에서 철수해졌고 예루살렘을 매여 죽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십자군 총사령은 자는 수락하라 했으나 주임 펠라기오스가 이 길을 이스라엘 세력을 완전히 말아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견이 갈라진 십자군에서 여러 제후들이 귀환하였습니다. 장과 펠라기오스는 남은 십자군과 함께 다메타를 2년간 공격에 함락시키긴 했지만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펠라기오스가 전쟁을 계속하는 근거는 신성노아 제국 황제이자 시칠레 왕국 국왕 프리드리 2세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프리드리 2세는 승전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 펠라기오스는 지원을 받지 못한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의 카이로 진출하였습니다. 펠라기오스의 십자군이 나중에 데르타의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다메타에서 서남쪽으로 약 60km 지점까지 침공을 해왔지만 알카밀은 열강의 범람을 이용해 대승하였습니다. 알카밀이 이 승리를 거둔 지역을 만수 승리라고 부르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보로 석방을 줬고 당의 달을 돌려받았습니다. 제5차 십자가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1227년 프리드리 2세가 제6차 십자가를 이끌고 침공해서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알카멜은 이를 기회로 프리드리 2세와 협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는 여전히 무슬림을 관리해두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지 않으며 군대를 상주시키지 않는 조건을 제1차 십자군 전쟁 종결시켰습니다. 알카멜은 승리를 팔아냈기 때문에 비판하였으나 그가 맞은 저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자에게서 맹세한 1239년까지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알카멜은 유럽 세력과 평화상 기간 동안 반란을 제압하고 아나톨리아 지역의 룸스탕국과 아르타코 안조와의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라비아 반도까지 휩쓸는 몽골 제국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238년 알카멜은 죽고 두 아들 사이에 후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239년 일전작전이 끝나고 아이브 왕족이 여러 지역을 통치하는 알카멜의 조카 알나스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나 1243년 내전을 이유로 십자군에게 다시 반환하였습니다. 1243년 이집트 아이브 왕조와 살리후 아이브는 호라즘 왕조가 멸망한 뒤 남은 군민들과 손잡고 시리아의 아이브 왕조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내전 중에는 시리아 아이브 왕조는 십자군과 동맹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일람 세력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에 자극을 받아 1249년 이후 프랑스 왕조의 부시가 3만 6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제7차 십자군을 선포하였습니다. 술탄 알살리는 준비를 앞으로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신장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선대 알카멜처럼 예루살렘 양도를 조건으로 출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의 것은 카이로를 점령하고 통생의 로베트를 총독으로 임명할 것을 계산하고 있었기에 이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집트 아이브 왕조에 이어 두 번째로 강된 세력을 보유하던 시리아의 아이브 왕조는 몽골군에게 순식간에 멸망하였고 시리아와의 레반트 각지의 소금과 공국으로 나온 아이브 왕조의 전사들 대부분 몽골 제국에 항복하였습니다. 아인 잘라트 전투에서 맘루크와 싸운 대가로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아이브 아미르들은 맘루크 편에부터 석국으로 살아나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모두 평탄되었습니다. 최후까지 남은 아이브 조의 이론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하슨 칼파이 아미르였고 일캉우가 맘루크 왕조 사이에서 간신히 통제를 유지하였습니다. 1333년 일캉우의 붕괴한 뒤 적대 공격을 이후신 아르투코 왕조로부터 공격받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르투코 군은 철저히 극파하고 아르투코 왕조가 다시 쓰던 일부 평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누리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세력 자체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압력과 트리키게 둘가들 왕족의 속국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461년 폐강 왕족의 우준 하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제7차 십자군 전쟁은 프랑스 왕조의 부시가 조단 십자군을 이집트 공격의 성지 회복의 거점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십자군은 주로 프랑스 왕국의 단독 축전을 이루어졌고 이 부시의 실험신과 정치적 동기로 추진된 것이 특징입니다. 7차 십자군 전쟁과 이전의 십자군 전쟁의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1243년 다시 일람 세력에 의해 함락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지 회복에 대한 밀망이 이름에서 다시 고백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계기로 7차 십자군 운동을 하였습니다.
무시한 독실한 신앙심 지지군도 성질을 위해 기독교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정교적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퇴행에서 해로운 십자군을 결성할 것을 지휘에 알렸습니다. 누이 그것은 이집트가 이슬람 세계의 경제적 군사적 중심지를 하고 이를 점령할 경우 성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이 그것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성지 탈환의 사명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7차 십자군을 통해 성지 문제를 해결하라 했으나 십자군 실패 후에도 그 옆을 다루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아이유 암족을 리더 지도자들은 십자군 진격에 대비해 군대 차후 1~3시를 결집을 동원하였습니다. 실제 십자군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지중해를 건너 이집트를 하는 캠도를 태웠습니다. 누이 구시에는 십자군이 끄고 키프로스를 경유해 이집트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다미에트에 상륙하여 도시를 점령했으나 이후 진격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겪었습니다. 누이 구시에는 다미에타에서 나일강을 따라 마우스로 진격하였지만 이곳에서 이슬람 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남사가 전투에서 십자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보급설이 차단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이슬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1250년 누이 구시와 그와의 부하들은 맘루크군에 사로잡혔습니다. 누이 구시에는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그에 남아있는 십자군 전부 세력을 조직해 성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십자군은 프랑스의 단독 출전 후 다른 유럽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이 구시가 신앙적 일정과 왕국의 지원을 바쳐 왕국의 자원을 바쳐 십자군을 이끌었으나 전쟁 실패로 인해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누이 구시의 정교적 일정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얻었으나 전쟁 실패로 들어가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누이 구시의 정교적 일정을 전쟁을 벌이기도 있었지만 전쟁 실패로 인해 유럽 전반에서는 십자군 운동에 대한 회의심이 생겼습니다. 성지 회복에 대한 열망이 점차 약화되고 십자군 운동의 경제적 인명피해만 늘어났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집트의 상황, 맘루크 왕조가 에이르브 왕조를 대체하는 시점에서 7차 십자군은 이집트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군사적으로 십자군을 압도하여 이집트의 성지에 대한 통제권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래 누이 구세의 실험회가 현실을 못해 평가했으나 십자군의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그의 의지에 대한 찬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실패는 유럽 전반에 십자군 운동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켰으며 많은 인명과 전쟁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성지 회복에 실패하면서 유럽인들은 십자군 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십자군은 유럽 내에서 십자군 운동에 대한 일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십자군 운동은 점차 쇠퇴하였으며 유럽 내에서는 종교적 갈등보다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실제 십자군의 실패는 맘루크 왕조가 1~3세기에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이후 십자군과의 여러 충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과 이슬람 세력의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십자군 전쟁은 프랑스의 누이 구시의 정교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전쟁으로 십자군 운동이 군사적, 종교적으로 쇠퇴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시간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이집트 이슬람 왕국과 5차, 6차, 7차, 10차 논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자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